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에요. 명절에 아이들 떠넘기고 해외여행 간 며느리와 전쟁을 치르다가 진짜 진실을 알게 된 저의 엄청난 사연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60대 후반인 저는 30년 넘게 종가 맏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시집 와서 한 번도 명절을 빠진 적이 없고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제게 지난 추석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김복자이고 며느리는 30대 중반의 정혜원이에요. 제 아들 민준이와 결혼해서 초등학생인 손자와 손녀를 두고 있죠. 며느리는 커리어우먼이라고 하면서 항상 바쁘다, 힘들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요즘 젊은 세대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얼마나 모르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밝혀진 진실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지금도 며느리와는 서먹서먹한 사이예요. 그날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들으시고 판단해주세요. 1부. 명절의 거짓말. 추석 2주 전쯤이었어요. 평소처럼 며느리에게 명절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혜원아, 이번 추석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님, 작년처럼 도와드릴게요. 목소리는 그럴듯했지만 뭔가 성의 없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넘게 종갓집 며느리들과 지내본 저의 육감이죠.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와서 같이 준비하자. 며느리가 온 그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시큰둥하더라고요. 명절 음식 준비 목록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는데 대답은 성의 없이 네 하면서 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혜원아, 이번에는 친척들이 많이 올 예정이야. 손자 손녀도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잘 가르쳐야 하고. 그때 며느리가 뭔가 귀찮다는 표정을 살짝 지었어요. 순간이었지만 제가 놓칠 리가 있나요? 네, 알겠어요. 그 알겠다는 대답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눈치는 챘지만 모른 척 했어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민준아, 혜원이가 요즘 어때? 뭔가 이상하지 않니? 왜요? 별로 이상한 거 없던데요. 아들은 워낙 둔감해서 아무것도 못 느끼더라고요. 저만 예민하게 느끼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며칠 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한 일이 생겼어요. 목소리부터 뭔가 핑계대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갑자기 워크숍이 잡혔어요. 추석 연휴 중에. 워크숍이? 명절에?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적한 곳에서 워크숍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거짓말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설마 명절에 거짓말을 할 정도로 뻔뻔한 사람일 줄이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게 아이들을 이틀 정도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좀 화가 났어요. 명절 준비도 바쁜데 손자 손녀까지 맡아달라니. 혜원아, 나도 명절 준비하느라 바쁜데 정말 죄송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서. 민준이도 있긴 하지만 회사 일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결국 할 수 없이 승낙했어요. 손자 손녀야 할머니가 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석 당일 아침 며느리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꼭 필요한 일이라서. 알겠다. 애들은 걱정 말고 일 잘하고 와라. 며느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떠넘기고 후다닥 나가버렸어요. 뭔가 급한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한 것 같기도 하고. 손자 손녀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할머니, 우리 잘 있을게요 하면서 예쁘게 인사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평소와 다른 환경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계속 보채기 시작했어요. 특히 손녀가 엄마는 언제 와? 하면서 울먹거리더라고요. 저는 명절 음식 준비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정말 정신없었어요. 오후쯤 되니까 손자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한테 전화했지만 회사 일로 바쁘다며 별로 도움이 안 되었어요. 저녁 무렵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 안 상황은 엉망이었죠. 손자는 열 때문에 칭얼대고 손녀는 엄마가 없다고 울고 명절 음식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형님, 혜원이는 어디 갔어요? 식구들이 물어봤을 때 정말 창피했어요. 회사 워크숍 때문에 못 왔어. 워크숍이요? 명절에? 다들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갔으니까요. 요즘 회사들이 그런가 봐. 변명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때 손자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토했어요. 열 때문에 속이 안 좋아진 거죠. 친척들 앞에서 아이가 토하고 저는 혼자서 치우고 정말 비참했어요. 형수님,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친척들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창피한 마음이 더 컸어요. 며느리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어요. 2부. 충격적인 발견. 그날 밤 아픈 손자를 돌보면서 게임이라도 하게 해주려고 태블릿을 켜줬어요. 그런데 화면에 뭔가 이상한 게 떠 있더라고요. 분명히 며느리가 찍은 사진 같은데 어디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니? 손자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예쁜 데서 찍었다고 했어요 하더라고요. 더 자세히 보니까 완전히 휴양지 사진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이게 워크숍이에요? 손이 떨리면서 사진들을 더 봤는데 날짜를 보니까 바로 그날 올린 사진이었어요. 며느리가 아이들을 저한테 떠넘기고 해외여행을 간 거였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그 즉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어요. 당장 전화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1시간쯤 지나서야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너 지금 어디 있니? 회사 워크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워크숍, 발리에서 하는 워크숍 말이야? 그제야 며느리가 당황하는 기색이 들렸어요. 그게, 어떻게? 태블릿 켜주다 우연히 발견했다. 친구들이랑 해변에서 놀고 있는 사진 말이야. 네 핸드폰이랑 태블릿이 연결되어 있나 보더구나. 어머님,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너 지금 당장 들어와. 네가 버리고 간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봐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한테도 전화했어요. 민준아, 너 혜원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 회사 워크숍 갔다고 했는데요. 워크숍이 아니라 해외여행이야. 친구들이랑. 아들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럴 리가요. 제가 직접. 너도 알고 있었어? 아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들 목소리를 들어보니 정말 몰랐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문제였죠. 아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니. 내 아내가 거짓말하고 애들 버리고 놀러 갔는데 너는 뭘 했어? 어머니, 일단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은 무슨, 너도 책임져야 해. 그날 밤 아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손자는 열이 더 올라서 병원에 가야 할 정도였고 손녀는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고요. 이틀 후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예정보다 하루 빨리 들어온 거였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발리에서 놀기가 급한 일이었어?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니들 놀고 있는 사진 다 봤어. 그제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그때까지 참고 있던 화가 터져 나왔어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친척들 앞에서 손자가 토하고 있는데
나 혼자 치우고 있었어. 며느리는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도 가끔은 쉬고 싶어요. 쉬고 싶으면 쉬어.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 솔직히 말하면 반대하실 거잖아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당연히 반대하지. 명절에 애들 버리고 놀러 가는 게 말이 돼? 하지만 남편은 명절 때 그냥 쉬기만 하잖아요. 왜 저만 뛰어다녀야 해요? 그게 며느리 역할이야.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가족에 대한 책임까지 바뀐 거야? 어머님 세대와는 달라요. 저희는, 너희는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언쟁이 시작됐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님도 젊었을 때는 그런 마음 없으셨어요? 없었어. 나는 시집 와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 그건 어머님 선택이었잖아요. 선택, 그게 선택이야?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워낙 화가 나서 며느리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봤거든요. 정말로 워크숍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네, 저는 정혜원 과장 가족 되는 사람인데, 혹시 추석 연휴에 워크숍이 있었나요? 아, 있었어요. 그런데 혜원 씨는 참석 안 하셨는데요. 그 순간 더 화가 났어요. 진짜로 워크숍이 있었는데 안 간 거였어요. 그럼 회사에서는 혜원이가 왜 안 왔는지 알고 있나요? 개인적인 일로 빠진다고 했는데, 혹시 문제가 있었나요? 회사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회사 일정을 무시하고 여행을 간 거였죠. 그리고 며칠 후에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아들이 저한테 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사실, 혜원이 여행 가는 거 알고 있었어요. 뭐?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그럼 너도 거짓말한 거야? 그게, 혜원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거짓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야? 아들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먼저 여행을 권유했어요. 너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저를 속인 거였어요. 아들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들 표정이 더 심각해져서 불안했어요. 뭔데 또? 사실, 저한테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다른 사람? 네. 그래서, 혜원이를 여행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것까지 숨기고 있었다니. 그럼 혜원이는 몰라?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너 정말 미쳤구나.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어요.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아들이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3부. 며느리와의 재대면.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며느리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했죠. 혜원아, 잠시 만나자. 어머님, 아직도 화나셨죠? 그냥 와. 할 얘기가 있어. 며느리가 와서 마주 앉았는데 예전처럼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혜원아, 민준이한테 들었어. 뭐려? 다른 여자 있다는 거.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너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제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미안해. 내가 너만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의 여행도 거짓말도 모든 게 다른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혜원이 네가 왜 그렇게 도망치고 싶었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남편이 그런 상태인데 명절까지 완벽하게 해내라니. 너도 힘들었겠구나. 며느리가 계속 울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그래도 제가 잘못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아이들 떠넘기고. 그래, 그것도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정말 죄송해요. 그때 아이가 아팠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서운했어요. 이해는 하지만 받았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더라고요. 그 후로 며느리와 아들은 별거를 시작했어요. 이혼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손자, 손녀는 주로 며느리가 키우고 있는데 가끔씩 제가 봐주고 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왜 따로 살아요? 손녀가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어른들 사정이 있단다. 우리 때문이에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이들이 제일 피해자인 것 같아요. 아들하고는 아직도 서먹해요. 며느리를 이해하게 됐다고 해서 아들의 잘못이 용서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니? 너 때문에 가족이 다 망가졌어. 아들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돌이킬 수는 없죠. 지금은 며느리와 1년에 몇 번 정도 만나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죠. 예전처럼 편한 사이는 아니에요. 서로 인사는 하지만 깊은 얘기는 안 해요. 그래, 애들은 잘 있니? 네, 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관계가 됐어요. 며느리가 가끔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긴 해요. 어머님, 그때 일은 정말. 됐어. 지난 일이야.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해요. 이해는 하지만 완전히 용서가 된 건 아니거든요. 사부. 변화와 복잡한 감정. 올해 추석도 다가오고 있어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아들은 혼자 올 예정이고 며느리와 아이들은 따로 지낼 거예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 애들이랑 인사라도 드리러 갈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 와라. 아이들이 할머니를 봐야지. 하지만 예전처럼 같이 명절 준비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친척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요. 며느리랑 아들이 별거 중이에요 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손자, 손녀와는 예전처럼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올 때마다 반가워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엄마가 할머니 안부 여쭤보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안부를 전하는 거죠. 직접 말하기는 아직 어색한가 봐요. 가끔 아이들이 가족에 대해 물어봐요. 할머니,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됐어요? 어른들이 잘못했단다. 그럼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모르겠구나. 시간이 지나봐야.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밝게 행동하려고 해요. 아이들까지 상처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동네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별거한다는 거. 복자 씨, 요즘 어떠세요? 이웃들이 은근히 캐묻기도 해요. 그냥 지내죠. 자세한 얘기는 안 해요. 가족 일을 남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창피한 마음이 있어요. 30년 넘게 모범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며느리가 지난 명절에 해외여행 갔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려와요. 정말 듣기 싫지만 어쩔 수 없죠. 사실 며느리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때 제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거든요.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준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동정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술은 잘 끝났어요. 다행히 초기여서 완치 판정을 받았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마지막 명절을 혼자서 준비해야 하나 싶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며느리한테 사정을 얘기했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랬다면 며느리가 동정 때문에 도와줬을 거고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한테 가장 실망스러운 건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혜원이랑 잘 안 됐으니까. 잘 안 되면 바람 피워도 된다는 거야? 아들은 여전히 핑계만 대요. 자신이 가정을 파탄낸 주범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것도 잘못이야. 그건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걱정할까 봐서? 그럼 바람 피우면서도 어머니 걱정했다는 거야?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요. 믿고 있던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며느리에 대한 감정은 정말 복잡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거짓말하고 아이들 떠넘기고 명절을 망친 것까지.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완전히 용서된 건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웠다고 해서 거짓말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니까요. 가끔 며느리가 아이들과 함께 올 때 어색한 분위기가 흘러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며느리가 뭔가 갖다 줄 때마다 고맙다라고는 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마음은 아니에요.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관계가 됐어요. 시누이네 며느리들을 보면서 자주 생각해요. 언니,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요. 시누이가 자랑할 때마다 속이 상해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복자야, 너네 며느리랑 아들이 그랬다고? 정말? 친구들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봐. 이렇게 위로해주지만 속으로는 다들 황당해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도 손자 손녀는 이 상황을 잘 견디고 있어요. 손자는 그새 조금 더 성숙해졌는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왜 헤어졌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 어른들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워요. 손녀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면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완전한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요. 오부. 새로운 명절 준비. 올해 추석이 다가오면서 작년과는 다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혼자서 준비하는 건 익숙해요. 30년 넘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허전하긴 해요. 어머님,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거절했어요. 괜찮다. 혼자 하는 게 편해. 사실은 아직도 며느리와 함께 명절 준비를 하는 게 어색해서예요. 아들은 와서 도우려고 하지만 예전처럼 반갑지는 않아요.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너는 그냥 있어. 아들한테는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커요. 이번 명절에 친척들이 오면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작년에는 며느리가 워크숍 때문에 못 온다고 했는데 올해는 뭐라고 하죠? 혜원이는 어디 갔어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좀 복잡한 상황이야. 이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친척들도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작년부터 뭔가 이상했으니까. 요즘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손자 손녀도 가끔만 오고 아들도 자주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작년 일을 자주 떠올리게 돼요. 내가 너무 엄격했나? 며느리 입장도 좀 더 이해해 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며느리는 한 번 쉬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복잡한 마음이에요. 어제 동네 아줌마한테서 들은 얘기예요. 복자 씨,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우리 며느리도 비슷해요. 자기 일이 우선이라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복자 씨 며느리만큼은 아니겠죠?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묘해요. 우리 며느리가 더 심하다는 뜻이니까. 젊은 사람들 세상이 됐나 봐요.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 손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며느리 근황을 들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많이 바빠요. 그래? 새로운 일을 시작했대요. 며느리가 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작년 일로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였나 봐요. 엄마가 할머니 안부 여쭤봐달래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안부를 전해와요. 직접 연락하기에는 아직도 어색한가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처럼 가까운 고부 사이로. 아니, 이젠 이혼했으니 고부 사이라고 하기도 못하지만 그래도 살가운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계속 이런 관계일까요? 확실한 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좋아진 것도 나빠진 것도 아닌 그냥 다른 관계가 됐어요. 청취자 여러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연을 보내면서도 망설였어요. 가족 일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지난달에 손녀 생일이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연락했어요. 어머님, 아이 생일인데 잠시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와라. 생일상을 차려주고 손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풀렸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떠날 때 한 말이에요. 별 말씀을. 여전히 서먹하지만 그래도 적대적이지는 않아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계속 등을 지고 살 수도 없잖아요. 손자 손녀도 있으니 위태롭더라도 잘 관계를 유지해야죠. 아마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이런 관계가 계속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요즘 젊은 세대와 저희 세대의 차이인 걸까요? 정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해요. 완전히 예전 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해야 하니까요. 이번 추석에는 며느리가 아이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러 온대요. 작년과는 다른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서먹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조금씩 시간을 두고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